네, 여러분 오늘 76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58번. 어제 경찰 감찰 규칙 하다가 중간에 이제 관뒀죠. 자, 1158번 경찰 감찰 규칙 계속 이어서 기억에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할구역 밖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 이게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에 따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시험에 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원칙 가지고만 생각하면 좀 애매하게 표현은 돼 있어요. 그러나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에 의하면 관할구역 밖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관할구역 바깥이 상급 경찰기관장한테는 똑같이 자기 관할인 것이죠. 그래서 관악경찰서 감찰관이 강동경찰서 가서 감찰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상급 경찰기관장이 서울청장 지시에 따르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서울청장한테는 강동서도 자기 관할이고 관악서나 강동서나 다 자기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것을 좀 머릿속에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자, 디귿의 감찰부서장은 소속 경찰기관장 지시에 따라가 아니고 경찰기관장은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자, 미음에 감찰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여 징계 조치한다. 그냥 여기 규칙에 이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중해서 왜 가중해? 감찰관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또 어떤 감찰 기준 같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가중해서 징계 조치합니다. 그래서 가중해서 징계 조치한다. 다음 페이지 59번 넘어가고요. 1160번. 자, 경찰 감찰 규칙. 자, 기억에 심야조사가 금지되어 있죠. 근데 그 심야조사 기준이 이 경찰 감찰 규칙에서는 자정부터 6시까지 수사준칙에서의 심야조사 금지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래서 똑같이 심야조사 금지지만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 감찰 규칙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를 해서는 안 되도록 원칙 규정을 두면서도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또 심야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감찰 규칙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를 할 수 없는데 상대방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에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가 금지되는데 상대방이 요청이 있거나 또는 영장 신청 또는 시효 임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플러스 기타 그 밖에 그래서 수사준칙에서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좀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더 많이 잡아놨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더 사유를 많이 다 달아놨습니다. 디귿의 감찰부서장은 성폭력 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성 경찰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반드시가 아니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걸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이걸 물고 늘어져서 뭐 반드시 이렇게 넣어서 틀린 질문을 냅니다.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피해자는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피해자. 이 피해자가 꼭 여성 경찰관한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남성 경찰관한테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겠죠. 왜 그래? 나를 조사하는 분이 좀 강력한 강력계 형사가 나를 조사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겠죠. 또 여경들을 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문 날까봐 나를 알고 있는 여경들 말고 다른 남자 경찰관한테 또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가 아닙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자,
1161번 넘어가고 1162번 경찰 감찰 규칙. 자, 1번에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이게 민원이 있고 기관 통보가 있죠. 민원이 있고 기관 통보. 민원은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기관 통보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통보는 정리해서 보내주니까 1개월 이내. 민원은 막 어중이 떠중이 막 말도 안 되게 막 적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하는 데만 도 엄청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위반한 우리 직원 말고 그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 민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거 듣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 둘째 줄에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관 감찰 부서장에게 보고해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찰 부서장. 이 경찰 감찰 규칙에서 기관장이 나오는 것은 결과 보고만 기관장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감찰 부서장이고, 그래서 이 기간 연장도 감찰 부서장입니다. 감찰 부서장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민원이 있고 기관 통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이에요. 민원 2개월 이내인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감찰 부서장 보고해서. 그런데 기관 통보에는 연장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관 통보는 연장 규정이 없고 민원에만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래? 민원은 진짜 여러분 우리 그 현장에서 그 아주 그냥 진짜 진상들이 있거든요. 막 되지도 않는 거 제기한 다음에 정확히 어떤 얘기 하는지 그 민원인한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공무원이 뭘 위반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인을 불러다가 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인 불러다가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출석하라 그러면 또 출석도 안 해. 또 종결하려 그러면 막 또 제출해. 또 증거 서류 뭐 이런 거 있다면서 또 제출하고. 그래서 막 쉽게 잘 안 끝납니다. 쉽게 잘 안 끝나고 뭐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 쉽게 잘 안 끝나. 그래서 연장 규정을 둔 거예요. 기관 통보 사건은 정리해서 딱딱딱딱 보내주니까 우리 관악 경찰서 안에서 강동경찰서 직원이 뭐 잘못한 것이 발견돼. 그러면 관악 경찰서에서 다 살펴봐서 딱딱딱 정리해서 강동경찰서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월 이내 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연장 규정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민원은 2개월 이내 길게 해놨지만 그 2개월도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규정이 민원 사건 처리에만 연장 규정이 있고 기관 통보 사건에는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그 점도 좀 주의하시고, 그 연장 규정은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출제된 적은 없는데 하여튼 기억하십시오. 예. 자, 1163번. 그러니까 민원이 우리 머릿속에 기관 통보는 1개월 이내 짧잖아요. 근데 민원은 2개월 이내 좀 길잖아요. 그러나 긴 것에 연장 규정이 있어요. 왜? 그것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고 그 우리 진상 손님들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1163번 경찰 감찰 규칙 2번에 경찰기관장은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에 따라서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64번 넘어가고 1165번을 보시면 경찰청 감사규칙. 이제 감찰이 아니라 감사규칙. 자, 감찰은 주로 우리 공무원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거,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감찰이고, 감사는 일이 적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자, 그래서 경찰청 감사규칙. 자, 먼저 해설의 그 조문을 좀 먼저 보고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먼저 4조를 보시면 감사의 종류와 주기에서
감사의 종류 복종 특성 제일입니다. 복종 특성 제일. 특히 뭐 기타 감사 이런 거 없어요. 복종 특성 제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항에 종합 감사 주기가 1년에서 3년까지입니다. 1년에서 3년까지. 이게 뭐예요? 1년은 뭐고 3년. 기관의 크기에 따라서 기관의 중요도 크기에 따라서 어떤 기관은 1년마다 어떤 기관은 3년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도청도 감사 받아요. 우리 경찰청도 감사원 감사 받고 시도청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저 경찰청 감사도 받고 막 그런 것이죠. 우리 경찰서는 시도청 감사도 받고 경찰청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러나 1년에 막 세 가지가 다 오진 않죠. 그래서 예컨대 서울경찰청은 매년 받고 좀 작은 저 지방시도청은 뭐 2년에 한 번씩 받고 경찰서는 주로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1년에서 3년까지가 어느 한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경찰서도 있고 시도청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중요한 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받고 조금 덜 중요한 기간은 3년에 한 번씩 받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1년에서 3년까지 하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의 주기는 1년에서 3년까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10조에 감사 결과의 처리 기준이 나와요. 이게 2, 3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뭐가 개정됐냐면 그때는 처리할 수 있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였는데 한 2, 3년 전에 이게 개정되면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서술이 나가야 되냐면 아래 그 처리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처리 종류와 그렇게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서술하면서 이러이러할 경우 뭐 시정 요구 해야 한다가 돼야 돼요? 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해야 한다가 돼야 되죠. 왜냐면 위에 제목에서 처리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옛날에는 할 수 있다로 되었다고 지금 해야 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각 뭐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원상 경고 주의 요구, 개선 요구 이런 것들이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앞쪽으로 와서 1165번 1번을 보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774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제가 거기 암기문구를 좀 따놨어요. 암기문구를 시원시추, 경경, 권고안, 통자 이렇게 따놨습니다. 뭐냐면 시정요구는 뭐 추징, 추급, 원상복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원, 시추 이렇게 따놓고 그다음에 경고주의요구에는 경미하거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경미라는 표현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맨 밑에 9호를 보시면 현지 조치에도 경미한 지역사항으로 있죠. 그러나 이 현지 조치는 경미한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 뒤에 현지에서 즉시 시정 개선 조치 딱 그 표현 안에서 그냥 현지 조치가 딱 드러나 그냥. 그래서 경미라는 표현이 있지만 현지 조치라는 표현이 그냥 확 드러나는 것이 현지 조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위에 경고주의 요구입니다. 경고주의 요구에 경미하거나 이런 거 있고 나머지가 좀 애매해. 그러면 같은 경고주의. 그 다음에 5호에 권고안 이렇게 따는데 뭐냐면 권고는 뭐 방안, 대안. 그래서 거기 대안, 개선 방안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권고고요. 자, 통보는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통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그 표현 안에 다 그냥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1호에 징계 또는 문책 요구는 저 중간에 저 끝에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돼 있잖아 그냥. 그래서 징계 또는 문책 요구고 개선 요구는 4호의 개선 요구는 중간에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니까 개선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 요구. 자, 7호에 변상명령 끝에 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 변상명령. 8호에 고발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고발. 그 다음에 9호에 현지 조치 뭐 경미한 지역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 개선 조치 딱 현지 조치가 그냥 바로 그냥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표현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쪽으로 넘어와서 1165번을 보시면 1165번
자, 1번을 보시면 자, 개선 요구해놓고 중간에 대안 개선 방안 권고 아니죠. 권고안. 그래서 권고입니다. 권고. 2번이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행정상 모순사항이니까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니까 개선 요구죠. 2번이 개선 요구고요. 3번이 변상명령 해놓고 뭐 추징, 추급, 원상복구 있죠. 시원, 시추죠. 그래서 시종 요구가 돼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4번은 맞는 표현인데 통보 맨 끝에 맨 아래쪽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 통자 통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을 좀 시켜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1166번 넘어가고 1167번 자, 역시 감사 결과 처리 기준 같은 전자청 감사 규칙에서는 이 감사 결과 처리 기준이 그냥 최고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좀 잘 안 나왔어요. 자, 기억에 감사 결과 경미한 지역선언 경이네. 근데 딱 뒤에 보시면 현지에서 즉시 시정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 조치입니다. 현지 조치 딱 그냥 현지 조치 하라고 딱 돼 있어 그냥. 그래서 현지 조치고요. 자, 니은이 경고 주의 요구인데 두째 줄에 경미하거나 경고 주의 요구 경미하거나 경경. 자, 디귿에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개선 요구입니다. 개선 요구. 개선할 사항이 있으니까 개선 요구해야죠. 그래서 시정 요구가 아니라 시정 요구는 시원, 시추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개선 요구. 자, 리을에 중간에 대안, 개선 방안, 권고안. 그래서 권고 조치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68번은 넘어가고 1168번도 다 그 조치 기준이 나온 것이고요. 자, 1169번 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자, 1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의 부패 행위 혐의 대상자가 고위 공무원일 때. 근데 그 고위 공무원이 우리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입니다. 그냥 일반 공무원은 차관급 이상인데 우리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패 혐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공수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로 검찰 수사차 검찰 수사처 이 수사처가 공수처죠.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럼 고발해도 되고 고발 안 해도 돼요? 범죄 혐의가 있는데 고발해도 되고 고발 안 해도 돼.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완전히 게이트키퍼 이 문제가 돼서 지들 맘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발해야 한다. 가행적으로 해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범죄 혐의가 있어. 근데 고위 공무원이야. 그러면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발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그 조문을 좀 보시면 777페이지 59조를 보시면요. 강행 규정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강행 규정 두 가지가 우리 뇌리에 굉장히 익숙한 강행 규정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가 자 59조 거기 사망 바로 붙어있는 사망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그 밑에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됩니다.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하면 이첩해야 돼요. 이첩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들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첩하지도 않고 이첩하지도 않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지들 맘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그냥 이첩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 6항을 보시면 6항이 조금 전에 1169번에서 봤던 고위 공무원 수사 필요성이 있어. 그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한다. 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한다. 다 가행 규정으로 해놓고 이 가행 규정이 우리 뇌리에 확실히 있죠.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다만 그 바로 위에 사항을 보시면 이 사항이 재작년 초죠. 이제 1월 2일이 됐으니까 재작년 초에 이게 재작년에 새로 들어온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임의 규정으로 들어왔어 사항이. 근데 이 사항보다는 사망하고 6항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사망 6항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사항이 만약에 출제되면 꼭 이걸 출제하지는 않지만 그냥 무심코 지문 하나에 맞는 지문으로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가행 규정인데 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것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3항, 6항 사이에 이 사항이 새로 들어와서 임의 조항이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굵게 좀 해놨습니다. 제가 자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에 관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서술 자체가 아주 골 때리게 서술해놨어. 그죠? 뭐 명백하지 아니한데 근데 또 조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뭐예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서술해놨죠. 이상하게 좀 서술해놨어. 근데 하여튼 뭐가 명백하지 않아. 명백하지 않아. 그때는 조사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백하지 않으니까 송부할 수도 있고 송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명백하지 않으니까 임의 규정으로 해놨다. 이렇게 좀 숙지를 좀 해주십시오. 일부러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왜냐하면 꼭 이것을 틀린 지문으로 내지 않더라도 그냥 맞는 지문, 다른 거 틀린 지문 하나 하면서 맞는 지문 하나 넣어놨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다 가행 규정인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조사위관 3항에 조사위관에 이첩해야 된다. 6항에 수사위관에 고발을 해야 된다. 대신 사항에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위관에 송부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하나 들어와 있다.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거기 8항을 보시면 8항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처리해야 됩니다. 그 아래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자, 60조 조사 결과의 처리. 조사기관은 그러니까 위원회부터 넘겨받은 거죠. 위원회부터 넘겨받으면 조사기관은 이첩 또는 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수사 조사를 종결해야 됩니다. 자, 2항의 맨 끝에 굵은 표시 감사 수사 조사 종료 후에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해야 되고요. 자, 60일 이내 조사를 마쳐서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5항을 보시면 그렇게 10일 이내 통보를 받으면 5항에 위원회는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에 감사 수사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아래 조사기관에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조사기관에서 60일 이내 조사를 마쳐서 10일 이내 통보를 해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6항에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했어. 그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최초에는 10일 이내, 재조사한 다음에는 7일 이내. 그래서 숫자들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 1170번 넘어가고 오른쪽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자, 1171번 경찰 인권시책의 흐름 시대순으로. 이게 공제외 실무종합 문제집에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그냥 건미 안미패 이렇게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1970년대 이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70년대 이전이 60년대지 뭐. 오케이? 70년대 이전, 아니면 70년대는 따로 있으니까 70년대가 이번에 해설을 보시면 70년대는 따로 있고 그 앞에 70년대 이전이니까 60년대지 뭐. 그래서 머릿속으로 6, 7, 8, 9, 10 이렇게 하고 건미 안미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 7, 8, 9, 10 건미 안미패. 다만 미가 두 개 있죠. 미읍인데 미읍이 두 개 있어요. 그거를 건미 안미패인데 검심이 안미패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6, 7, 8, 9, 10 검심이 안미패. 그래서 미읍이 두 개 있는데 앞쪽이 시책 미읍이고 뒤쪽이 만족도 미읍입니다. 그래서 검심이 안미패. 6, 7, 8, 9, 10 검심이 안미패.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172번 인권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기본권이 있고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은 뭐고 기본권은 뭐예요? 여러분 똑같지 뭐. 인권이 기본권이고 기본권이 인권이지. 그러나 굳이 구별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헌법 배우시잖아요. 헌법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잖아요. 헌법에서 헌법상 기본권 이런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나 기본권이나 유사한데 다만 구분하자면 기본권은 헌법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권과 기본권 구별할 때는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73번 경찰 활동의 인권 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들로 옳은 것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자 1번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찰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와씨 뭐지? 생판 처음 보는 거죠. 생판 처음 보는 거니까 통상 생판 처음 보는 것은 맞는 지문일 확률이 높죠. 생판 처음 보는 걸 넣으면서 뭐 꼭 뭐 꼬아서 내진 않죠. 근데 이게 틀렸어. 근데 틀렸어. 뭐냐면 인권 영향평가 제도가 우리 시민단체들로부터 경찰 잘한다 엄청 칭송받는 거거든요. 왜 그래? 누가 시킨 게 아니야.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말은 어디 법이나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있는 제도가 아니야. 그냥 우리 경찰청 훈령, 경찰 인권보호규칙, 경찰청 훈령, 우리 행정규칙, 우리 경찰이 스스로 그냥 행정규칙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이 인권영향평가 제도거든요. 그래서 어디 법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없어. 이거 그냥 뻥 상상해서 지문 만든 거예요. 야, 출제위원이 할 일이 없어서 그죠? 근데 출제위원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겠죠. 이 인권 영향평가가 우리 경찰이 독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개발해낸 겁니다. 그냥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가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체 행정규칙으로 딱 정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자 2번에 국자법에 따라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우리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심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거칠 수 있어요? 거쳐야 되죠.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 기관이죠. 그래서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3번 인권영향평가입니다. 3번 이게 자 경찰 인권보호규칙에 따라서 경찰청장은 주체가 경찰청장입니다. 자 경찰청장은 아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반드시 실시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 주어를 경찰청장으로 해서 실시해야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가행적으로 해놓고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경찰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받는 제도가 인권영향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경찰청장, 그 다음에 인권영향평가 실시해야 한다. 경찰 인권보호규칙에서 자 4번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 정책과 관행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다? 아니 자기가 그냥 다 해먹어? 그렇지 않죠. 이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어떤 행정을 자기가 그냥 다 그냥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1173번 문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논리를 찾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하여튼 엄청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1174번 경찰 인권보호규칙 1번에 경찰 인권보호규칙에서 경찰관 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괄호에 단, 무기계약직, 기간제, 의무경찰은 제외한다. 그냥 다 포함합니다. 왜 그래? 인권이잖아, 인권. 경찰이 인권보호규칙이지 않습니까? 인권은 사람의 인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다 넣어놨습니다. 다. 그렇지. 사람의 인권인데 거기서 경찰 공무원하고 비경찰 공무원하고 가르면 인권보호 규칙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다 적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그냥 포함해놨습니다. 1175번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자 1번에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 시도경찰청은 감사관. 그랬죠? 감사관이 본청 국장급 국관의
그것이 이제 감사관이고 청문감사 인권관은 시도경찰청입니다. 시도경찰청. 그래서 그걸 맞바꿔 나서 틀렸고요. 자, 2번에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과 유촉위원회 임기는 유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장직은 연임할 수 없어요. 유촉위원은 3차례가 아니라 2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 안에서 연임할 수 없다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경위 위원, 그 다음에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 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인권위원회에서는 위원장하고 위원이 있어. 위원장하고 위원한테 어떻게 해?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고 위원한테는 후합니다. 왜 그래? 인권이니까. 인권은 원래 약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인권이지 않습니까? 인권 보호라는 것이 강한 사람한테는 좀 야박하게 대하고 약한 사람한테 후하게 대하는 것이 인권이죠. 그래서 위원장하고 위원이 있어. 그럼 누가 센 사람이야? 위원장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게 대하고 위원한테는 후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원은 2차례나 연임할 수 있어요. 2차례나. 그래서 그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자, 3번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청 인권위원회 정기회는 각각 분기 1회 개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경찰청은 월 1회, 시도청은 분기 1회, 경찰청은 월 1회, 시도청은 분기 1회. 그래서 서로 구별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4번에 4번이 맞는 표현인데 경찰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시도청 인권위원회 유촉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당연직으로 그냥 위원이 되는 것은 있죠. 그러나 그 당연직으로 되는 거 말고 그냥 유촉위원, 민간이 돼야 되는 민간인으로 유촉하는 유촉위원회는 경찰의 직에 있으면 안 되고요. 또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선거공직도 있습니다. 선거공직. 그 다음에 경찰. 퇴직한 다음에 3년 이내에 있는 자는 인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아래 1176번 경찰인권보호규칙상 인권위원회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3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유사한 조항이 어디에 있죠? 저 국경위하고 시도자경위에 있죠. 근데 국경위하고 시도자경위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가 아니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국경위 자경위에는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안 지키고 있어요. 그냥 노력만 하고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에서는 지키죠. 왜냐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그래? 인권이니까. 인권은 억울한 사람들, 소수자, 약한 사람들. 그래서 저 여성분들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인권을 챙겨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 생각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강행규정으로 해놨고요. 자, 2번에 위원은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3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되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니까 3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죠. 근데 이게 원래 2번이 이게 옳은 지문으로 의도해서 했는데 저기 복수정답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3번만 틀린 지문으로 해서 냈는데 2번 결격사유를 그냥 결격사유를 자격사유인 것처럼 거기다 그냥 잘못해서 틀린 지문이 돼버렸습니다. 자, 3번 이제 원래 틀린 지문으로 의도한 그런 지문인데, 자, 1176번 3번에 위원장과 유촉위원회 임기는 유촉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왜냐? 위원회 3년은 삼국자 소중.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가니까
2년으로 하고 위원장 측은 연임할 수 없고 유촉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고 위원한테는 후하고 인권이니까 더 약한 위원한테는 후하고 강한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77번 자 인권위원회 1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3명 이하인데 15명으로 해서 틀렸고요. 7명 이상 13명 이하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국경위 자경위는 노력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 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호선하는 사항이 호선 중국인 추죠. 호선 중국인 추의 인이 여기 경찰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유촉위원으로 구분합니다. 자 2번에 경찰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임시회의에 이해불참 이런 표현은 없고 정기회의에 3회 불참 있습니다. 정기회의에 3회 불참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유촉위원 중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이걸 갖다 우리 흔히 선거공직이라고 하죠. 선거공직. 자 선거공직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 그래서 아까 경찰공무원 퇴직 3년 그 다음에 이 선거공직 퇴직 3년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3년 이렇게 걸어놓은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경찰공무원 퇴직하고 3년 이내 선거공직 퇴직하고 3년 이내는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1178번 역시 경찰인권보호규칙 자 1번에 인권보호 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눈 뜨시고 기지 한번 켜시고 네. 화이팅 자 783페이지 1178번 인권보호규칙 자 1번에 인권보호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깨운 겁니다. 자 인권보호규칙 1번에 인권보호 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저는 이걸 평가반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근데 평가반보다 연진반점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이거 어떤 수험생이 가르쳐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수험생이 가르쳐준 거예요. 연진반점. 그래서 이게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인권 진단이 있거든요.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 점검 그 다음에 인권 진단이 있어요. 근데 이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 점검이 반기 1회 이상 반점이죠. 반점. 그 다음에 연 1회 이상 진단해야 됩니다. 연 1회 이상 인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진이죠. 연진 그 다음에 반기 1회 이상 점 인권 영향 평가 이행 여부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점검만 써놓으셔도 됩니다. 반기 1회 이상 인권 영향평가 그래서 연진 반점 연 1회 이상 인권 진단을 해야 되고 인권보호 담당관이 똑같이 인권보호 담당관이 연 1회 이상 인권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기 이상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진 반점 중국집 이름이잖아. 딱 그죠. 연진 반점 그래서 숙지해 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 점검 반점 연진 반점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자 2번에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5기 3종 매교예요. 5기 3종 매교. 대신 5기 3종은 주어가 경찰청장이고 매교는 매년이니까 이것은 그냥 관서장입니다. 관서장. 그래서 5기 3종 매교. 5기 3종 매교가 자 5기 경찰청장은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종,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라는 말이 3년마다죠. 3년 단위로, 3년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3년 단위로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3종. 그다음에 매교. 경찰관서장은 매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5기 3종 매교, 5기 3종 매교. 그래서 이번 지문에 매년 인권교육 종합교육이 아니라 3종. 그래서 3년 단위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5기 3종 매교. 그 다음에 그 인권교육 관련해서 그 아래 그 해설의 조문을 보시면요. 20조의 3에 교육 시기 및 이수 기간이 있어요. 그 이수 기간이 신규 임용 예정 경찰관 등 신임은 신임 교육기관에서 우리 저 중학교 그다음에 경찰대학에서 5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경찰관서장 그다음에 재직경찰관 연 6시간 이상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 등 우리 저 근무를 하다가 교육기관에 뭐 1주, 2주 이렇게 교육 갔다 오거든요. 그럼 그 교육기관 안에서 1시간 이상 인권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인권 강사 경찰관 등 우리 경찰관들 중에서 좀 인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뽑아가지고 다른 경찰 공무원 막 교육시키러 또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 해가면서 시간 낼 때 한 번씩 이렇게 인권 교육하는 사람. 그분들은 더 많이 알아야 되겠지.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연 40시간 이상 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신장교 5, 6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신임 그다음에 경찰관서장 재직경찰관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입교하면 그래서 각각 5, 6일 5시간 이상, 6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신장교 5, 6일 인권 강사 경찰관 등은 40시간 이상 그건 별도로 생각하시고 신장교 5, 6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1179번 경찰 인권보호 규칙 자 1번에 인권 침해란 경찰관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경찰관 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 공무원 하고 의경은 제외? 의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권을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싸그리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의경, 뭐 일반직, 무기약 근로자, 기관직 근로자 다 여기 포함시켜 경찰관 등 개념 안에 다 넣어놨고요. 자 이번에 경찰청장은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권 영향평가가 나오면서 맨 끝에 실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벌써 실시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인권 영향평가가 주어가 경찰청장 실시해야 한다. 우리가 일개 그냥 행정규칙인 경찰 인권보호규칙에서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고 경찰청장은 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우리가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실시해야 한다. 이제 벌써 틀렸고 그 다음에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그 영역이 법정집이죠. 법정집. 법령규칙, 정책계획, 집행시입니다. 법정집. 그래서 거기 법령규칙, 정책계획 그 아래쪽 끝에 집행시. 그래서 그것은 맞아요. 근데 맨 끝에 실시해야 한다는데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4번에 보시면 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30일 이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법정집 6.3이죠. 법정집 6.3입니다. 그래서 법령규칙 60일 이전, 정책계획 이전, 그 다음에 집행시위 30일 이전입니다. 그래서 법정집 6.3 법령규칙이기 때문에 60일 이전입니다. 30일 이전이 아니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180번 경찰 인권보호규칙 2번에 위원장과 유축위원 임기는 유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유축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유축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고 자 3번에 경찰청장은 매년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인권교육 종합계획이죠. 5기 3종 매교.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년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1181번 넘어가고요.
1182번 경찰 인권보호규칙상 인권 침해 사건 조사 절차. 자, 3번에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반환할 수 있다? 그거 갖다 뭐 하려고? 그렇죠? 에이, 당연히 그냥 반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문 자체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진정 취소한 사건에서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 당연한 것이고요. 자, 1183번 경찰 인권보호규칙 가에 인권보호 담당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연진 반점. 그래서 반기별 1회 이상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연진 반점. 인권 진단은 연 1회 이상. 인권보호 담당관이. 그다음에 점검.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 점검은 연진 반점. 반기별 1회 이상. 그래서 분기별이 아니라 반기별 1회 이상. 자, 다에 두 줄 끝에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의 자문기구로서 경찰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시도청에만 두고 경찰서에는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찰서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경찰청장, 시도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경찰청, 시도청에만 두고 경찰서에는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라에 조사 담당자는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조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 조사를 중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버리면 잘못한 사람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된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인권 구제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원,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면 이 인권 조사 절차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할 수 있지만 다만 인권 구제 절차는 계속 이행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84번 넘어가고 1185번 인권보호규칙. 자, 2번에 경찰활동 전반에 거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해서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의결기구로서 인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자, 먼저 경찰서에는 두지 않죠.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경찰인권위원회는 딱 그냥 경찰인권보호규칙에 자문기구로 딱 그냥 적시가 돼 있어요. 자문기구로 딱 그냥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찰서가 나와서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라서 틀렸습니다. 자, 4번이 이게 인권진단. 아까 연진반점. 그래서 인권보호 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등등등 해서 진단해야 한다. 이게 인권진단이죠. 인권보호 담당관은 인권진단. 연 1회 이상. 어디 있어 연 1회 이상? 첫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연진 반점. 숙지해 주십시오. 인권진단.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연진 반점.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요. 자, 1186번 인권위원회. 1번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이 아니라 13명 이하. 틀렸고요.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강행 규정으로. 자, 2번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별하며 정기회의는 경찰청이 월 1회, 시도청이 분기별 1회 개최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좀 더 솔선수범하고 시도청은 그 뒤에 따라가고, 그래서 경찰청이 월 1회, 시도청이 분기별 1회 개최합니다. 자, 3번이 이제 맞는 표현인데 위원장과 유축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유축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고요. 자, 4번에 유축위원회 결혼이 생긴 경우 새로 유축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유축된 위원회 임기는 유축된 날에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아니고 그냥 그날부터. 그래서 이상한 데를 꼬아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여기 문제집에는 없는데 유언한테 사고가 생겨. 그래서 새로 뽑으면 유언은 그러니까 유언은 그 날부터 유축된 날로부터 그냥 임기를 기산합니다. 즉 한마디로 사고가 생겨 새로 선출하면 유언은 2년 새로 시작해버리는 거죠. 2년 임기가 보장받는 것이죠. 위원장은 전임자의 자녀기간으로 합니다. 전임자의 자녀기간. 그러니까 위원장은 뭐 새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사고가 나서 새로 뽑는 거. 위원장이 사고 나서 새로 뽑을 때는 전임 위원장의 자녀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남았으면 1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고 위원한테는 후한 것이죠. 위원장이나 위원한테 사고가 생겨. 위원장한테 사고가 생겨가지고 새로 선출된 후임 위원장, 그런 걸 갖다가 보궐위원장이라고 하죠. 보궐위원장은 전임자의 자녀기간, 보궐위원은 새로 그냥 임기가 시작돼 버립니다. 새로 임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2년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난 위원회 보궐로 들어온 사람의 임기를 따질 때도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고 전임 위원장의 자녀기간, 위원한테는 후하고 그냥 위원은 유축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즉 2년이 보장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1187번 1188번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 이 인권보호 규칙상 진정에 대해서 기각 사유가 있고 각하 사유가 있어요. 이 기각은 뭐고 각하는 뭐예요? 각하는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터무니없어서 그냥 바로 그냥 짬시켜버리는 것이 각하고, 기각은 조사를 해봤더니 너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진정을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야, 인권침해 아니야. 그게 이제 기각이죠. 자, 그래서 각하는 조사해보지도 않고 짬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터무니없는 거, 그냥 명확한 거, 터무니없는 거, 명확한 거, 이런 것들이 각하 사유고, 저 기각 사유는 조사를 해봤더니 네 말이 틀려. 이것이 이제 기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해설에 37조 기각 사유를 보시면, 자,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1호에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해봤더니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 2호에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해봤더니. 3호도 역시 진정 내용은 사실이지만 인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아. 조사해봤더니. 그래서 진정의 기각은 조사해봤더니 네가 주장하는 인권 침해는 아니야. 이것이 진정의 기각 사유고요. 진정의 각하 사유 왼쪽 29조를 보시면 진정서만 딱 봐도 그냥 인권 침해가 아닌 것이 명확해. 또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야. 이런 것이 다 각하 사유입니다. 그래서 1호에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2호에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딱 봐도 진정서만 딱 봐도 명백히. 자, 3호에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또 명백. 자, 4호에 공소시효 끝났어, 징계시효 끝났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5호에 재판 그런 걸로 다 그런 것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어. 6호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했어. 우리나라는 워낙에 뭐 투서 이런 것들이 음해 투서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익명으로 제출하면 웬만하면 그냥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명, 가명으로 제출했어. 그 다음에 7호 진정을 취소했어. 8호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진정이야. 자, 9호 진정 내용이 뭐 추상적이거나 뭐 비방하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이야. 자, 10호에 진정 취지가 진정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돼. 엉뚱한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자, 11호에 이미 국가인권위에서 조사 중이거나 또는
결론을 냈어. 확인된 경우. 자, 이렇게 이 각하 사유는 전부 다 그냥 진정서만 봐도 그냥 터무니없는 것이 뭐 명백하거나 또는 뭐 터무니없거나 이런 사항들이 다 각하 사유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1188번 진정을 기약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약할 수 있는 것. 기약할 수 있는 것은 조사해봤더니 네 말이 틀려. 이게 이제 기각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진정이 진정을 취소했어. 그럼 각하 사유고. 각하 사유고. 자, 2번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의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것은 결론을 못 내리죠.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은 조사 중지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수사에서 수사 중지가 있듯이 인권 침해 조사에 있어서도 조사 중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하 사유도 아니고 기각 사유도 아니고 그냥 조사 중지 사유고요. 자, 3번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 뭐요?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야, 네 말이야.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이 3번이 조사를 해봤더니 네 말이 맞지 않아. 기각 사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기각 사유고요. 4번에 징계 원인이 된 사실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시효 완성돼 버렸어. 뭐 어떻게 진행해요? 그래서 이게 각하 사유죠. 각하 사유. 자, 1189번 2020년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에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상관의 지시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지금까지로 우리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데 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제가 B급 강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어기면서 이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B급 강령이죠. 자, 2번에 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서 차별금지 영역을 적시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영역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두째 줄 중간에 성적 지향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니 뭐 꼭 없는 것을 넣어서 틀린 지문을 만들어. 근데 이게 제정될 때에도 막 언론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경찰청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차별금지 영역에 성적 지향을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뭐 논란이 있다 이렇게 뭐 언론에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은 빼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B급 강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경찰의 다른 규정이 아니라 우리 경찰의 인권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려면 차별금지 영역 제대로 적시해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걸 적시해줘야지. 저는 이 성적 지향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병이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병이 아니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차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다른 규정 말고 인권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때는 그걸 넣어줬어야죠. 근데 안 넣었어. 이런 것도 안 넣으려면서 뭐로 이런 규정을 뭐하러 만드냐고. 기준에 다른 규정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인권행동강령을 B급 강령이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3번은 넘어가고 4번이 이제 옳은 지문인데요. 4번에 경찰관은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되며 경찰관서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에서도 인권교육을 똑같이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 인권보호규칙 훈령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에서도 인권교육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해설을 한번 보시면 해설 4번에 이 문제 지문에 넣지 못한 것이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 안에 9조에 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가 있어요. 우리 경직법에 위험 발생의 방지 5조 있죠. 그것과 유사한 것을 여기서 두고 있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그 해설에 주의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 9조 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유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밑에도 뭐 생명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경직법은 어떻게 돼 있죠?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조치를 할 수 있다잖아요. 아니 뭐 누가 뭐 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 그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경찰관이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그 현장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권을 발동할지 말지 설사 발동한다 하더라도 A라는 수단을 쓸지 B라는 수단을 쓸지 경찰관한테 재량을 준 것이 바로 우리 경직법의 규정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한다고 이 경찰관 인권행동안령 새로 제정하면서 경직법 위험 발생 방지랑 비슷한 그런 것을 딱 넣어 놓으면서 뭘 강행 규정을 왜 넣느냐고 거기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관 인권행동안령 B급 강령 이런 강령 이런 식으로 제정하려면 제정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여튼 경직법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하고 언밸런스하게 다르게 강행 규정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두고 있다는 거 좀 봐주시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20분에 시작할게요. 20분에.